자, 테마 52는 공무원 노조입니다. 노조가 나왔을 땐 이론적인 문제는 이제 뭐 거의 뭐 없죠. 찬성론과 반대론인데 1번 문제가 그 얘기네요. 45번 문제가. 옛날에는 반대론이 있으니까 노조가 안 만들어졌잖아, 지금. 근데 찬성론이 있으니까 노조가 만들어졌죠. 지금 찬성론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휴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급직으로 바뀝니다. 이제 급여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행 연도가 21년도 11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올해 시험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냥 기존의 법을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내년에 보실 분들이 이제 바뀐 걸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이제 옛날에는 노조 가입이 6급 이하만 됐잖아요. 근데 지금 6급 이하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지휘하는 지휘 감독 공무원들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뭐 5급 이상은 거의 지휘 감독권자들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중앙은 얘기 달라지겠지만 지방은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실적주는 개인주예요. 노조는 근데 집단주예요. 개인 능력이 아니라 노조 협상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노조가 활성화돼 버리면 개인을 기반으로 한 실적주의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노조가 실적주의에 기여하는 면도 있어요. 왜? 부당한 상급자 압력을 집단으로 막아주니까 이런 위에 그 상급자 정치 압력을 막아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다면 노조도 실적주의에 기여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조는 보다시피 특정 자기 세력에 대한 옹호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3번 틀렸죠. 노조가 활성화되면 아랫사람들의 의사가 위로 올라가기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보수와 복무거든요. 이 보수 특히 보수에 대해 협상에 의해서 높아지면은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공무원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근로조건인데 근로조건이 보수 규정과 복무 규정이에요. 이 보수와 복무만 협상이 되는 거고 이걸 벗어나는 거는 협상이 안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우리나라 노조입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는 경감정, 등해파, 강등을 조심해야 돼. 이 강임으로 자꾸 바꾸니까 맞았죠.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은 중앙정부의 실국장뿐만 아니라 보좌기관, 그다음에 소속기관도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청심사는 권익보호잖아요. 업관주로부터 권익보호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당법의 당원은 안 되겠죠. 당원은 또는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결격 사유인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거는 어디 있냐면 노조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있어. 노조법은 일체 파업이 안 돼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은 사실상 그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파업이 가능해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 이 말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그때는 소속 장관에 허가한데 그 소속 장관이라는 게 과학기술부 장관이에요.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그래서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과기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틀렸습니다. 또 허가할 때 요건 붙일 수도 있고요. 소속 장관인데 과기부 장관이에요. 이거는 노조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노조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네요. 보다시피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은 교섭 대상이 안 됩니다.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무슨 과목을 쳐라, 어떻게 시험 쳐라, 이걸 왜 자기 근로조건과 뭔 관련이 있어? 교섭이 안 됩니다. 또 보수와 복무는 교섭이 돼요. 근데 보수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은 가입을 못 해요. 왜? 아니 자기 업무를 자기가 교섭하는 게 되잖아 지금. 그래서 보수와 인사보수 같은 것들, 재무 같은 것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정수사 공무원들 안 되고요. 남을 지휘 감독하거나 총괄하는 공무원 안 됩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 대표자한테는 교섭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권도 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임자가 있어요. 지금은 틀리게 나왔어. 아직까지도 틀렸습니다. 23년도 11월까지는 틀렸어요. 아마 12월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 지금도 올해 시험 보는 분도 전임자는 전임 기간 동안은 보수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12월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 전임자 아니어도 일부 공무원은 시간을 빼가지고 노조 일에 종사할 수 있어요. 노조 전입을 안 하고
공무원 하면서 일부를 노조일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7급까지 마찬가지야. 11월 전에 다 끝날 거니까 그때까지만큼은 요게 그대로 규정되고 있다는 거. 그 이후에는 개정된 걸 봐야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개정된 사항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사항을 물어보겠지. 근데 개정되었다는 건 문제가 있어 개정한 거니까 교수들이 논란을 좀 잡았겠죠. 이런 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중립입니다. 중립 나왔을 때는 엽관지 폐해 때문에 들어와요. 엽관지 폐해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족지와 관련돼 있고 지곡공무원도 중립을 강조하지만 지곡공무원은 절대 왕정때 있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선거에 개입했다든지 엽관주의 폐해가 강했던 나라들은 중립을 강조하지만은 원래 절대 왕정이 있었던 지국공무원들은 중립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립 나왔을 땐 기본적으로 누구 거다? 실족주의 단어다. 자, 엽관주의 폐해 극복하기 위해서 중립이 되었다는 건 신분이 보장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중립을 지킬 수 있잖아. 그래서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적주의 근거라니까.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공평 무사하게 봉사해라. 공정성 맞고요. 그다음에 정치 기본권 약화되겠죠.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그럼 이분도 참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겠죠. 중립은 신분 보장을 기반으로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성은 제고될 수 있어. 기본권 강화가 틀렸네요. 어쨌든 중립이라면 내가 어떤 정당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명선거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무관심과 관련이 없어요. 무관심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달라는 거야. 무관심과 무관합니다. 또 중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쓸데없이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지 마라. 거꾸로 행정이 쓸데없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미국은 정치가 행정에 개입했던 거고 우리는 행정이 정치에 개입했던 거죠. 3.15 부정선거 같은 것들 맞는 말이고 어쨌든 신분 보장이 따라붙다 보니까 계속성과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을 지킨다는 건 하나의 정치 세력화를 막는 거에 근거 될 수 있겠죠. 공무원이 만약에 가입할 수 있다면 하나의 정치 세력화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틀렸다. 무관심과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입니다. 윤리가 나왔을 때는 법과 비교해야 돼. 윤리와 법은 달라요. 윤리와 법은 다르다. 물론 이 윤리 중에 일부는 법으로 규정한 게 있어요. 그때 좀 강해지겠죠. 그때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법 차원으로 승화된 거야. 윤리는 내재적이고 자율적이지만 법은 외재적이고 타율적이야. 강제적이고요. 윤리와 법은 좀 구별해야 되고요. 이런 윤리를 규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제일 힘이 없는 게 공무원 헌장이야. 왜? 대통령 훈령이니까. 행정규칙이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있는 행동강령이죠. 그 다음에 윤리법, 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점점점 강력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행동강령이네요. 강령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뭘 하겠다고 천명을 한 겁니다. 행동강령이야. 물론 OECD 국가의 3분의 2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개 부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었던 게 90년대예요.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부패방지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겠지. 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는 문서다. 그치? 공무원의 준수해야 될 행동 기준이다. 맞는 말이고, 우린 부패방지법, 공무원법이 아니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고요. 또 행동강령보다 좀 더 작은 게 실천강령이야. 이거는 뭐야? 부서별로 실천강령을 제정할 수 있어요. 법무부하고 국세청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부서하고 또는 노동부라든지 환경부하고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강령은 중앙관서 장관들이잖아. 이 사람들에게 그 부처별로 필요한 실천강령을 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틀렸죠. 90년대가 7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만들어줘.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들어. 미국은 이미 50년대 되셨어요. 90년대도. 그 70년대, 90년대 만들어지고 3분의 2가 법률이니까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앞에 게 틀린 거죠. 90년대입니다. 70년대가 아니고요. 우리는 2003년도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3분의 2가 법률이니까 뭐 법률로 봐야 돼요. 법령도 있겠지. 대통령령도 있으니까. 네, 주로 법률이죠. 대통령, 이거는 대학교제 규정입니다. 막 어거지로 법령이라고 막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3분의 2가 법률이지 법령은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예요. 책임에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 규정된 게 있어. 어기면 처벌이야. 이게 바로 제도 책임이야. accountability. 반면에 자율 책임 있어. 이게 바로 responsibility라는 윤리예요. 그 중간에 낀 게 뭐다? 정치 대응성이에요. 그지? 법이 있고 정치 대응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정치 대응까지는 외제적이야. 왜? 법은 의회가 만들고 국민에 대한 대응이니까 외제적이죠. 윤리는 내재적이고 자율적이야. 법은 제도적이고요. 그치? 제도 책임이랑 틀렸죠? 전문가로 직업 윤리다. 이건 자율 책임이야. 틀렸고요. 1번 틀렸고 행정윤리는 사익보다 당연히 공익이고요. 결과주의는 결과 나왔을 때 처벌하겠다는 거야. 이건 법이야. 근데 행정윤리는 미리 예방하겠다는 의미예요. 사전적으로. 의무론이 의무론. 결과주의가 아니라 의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 결과주의의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이다. 결과 나온 다음에 문제 근원적 해결보다는 처벌에 중점 둔다. 맞는 말이고, 부패 문제 여러 가지 있다. 개인 문제가 있고 제도 문제도 있고 사회 문화 문제가 있어요. 사회 문화라는 건 사회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부패한다는 것은 공무원 부패가 사회 문화 환경에 종속 변수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사회 문화 관점을 보는 관점은 특정 지배 관습이나 경험 습성,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회 문화에 부패를 조장한다. 부패를 사회 문화의 종속 변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이건 자율 책임이에요. 자, 그 다음 윤리규범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법, 공무원법, 부패방지법인데 어느 법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요. 공무원법에는 직무나 신분상 의무 이런 게 있습니다. 금지 이런 것들. 어겼을 때 되게 징계벌이야. 윤리법은 돈과 관련돼 있어. 사전 예방이에요. 의무론 성격이 강합니다. 돈, 재산 등록, 재산 공개, 뭐 주식 신탁 이런 것들 전부 돈과 관련돼 있고 이거 갖고 있다고 해서 부패는 아니에요. 다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예방하겠다는 의미야. 의무론 시각이고 반면 부패방지법은 어겼을 때 처벌이야.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거고 어기면 처벌입니다. 이거는. 자, 국가공무원법이네요. 부패 신고 의무 내부 고발자네. 이거는 부패방지법에 있습니다. 대체 품위유지라든지 복종, 성실 같은 의무화 금지 뭐 이게 밑에 써놨습니다. 됐지? 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느 법에 뭐가 있는가 더 중요해요. 윤리법에 뭐가 있는지, 부패방지법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법에 뭐가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이든 지방공무원법이든 똑같아요. 선물신고는 어디 있다? 선물신고는 윤리법에 있어. 선물신고는 근데 영해수여 허가는 공무원법에 있고요. 부패신고 내부고발자 이거는 어디 있다? 윤리법에 부패방지법에 있습니다. 선물신고는 윤리법 반면에 영해 수요 같은 걸 허가받는 건 공무원법. 반면에 내부고발자 부패신고는 부패방지법. 자, 내려갈게요. 주식 백지 신탁이죠. 이걸 이해충돌 회피 의무라고 그래요. 고위공무원들 특히 1급 이상 공개 대상 공무원들이야. 공개 대상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요. 1급 이상이야. 이 사람들은 중요 정책 결정을 해요. 이분들은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겠죠. 이걸 가지고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요. 됐죠? 이걸 주식 백지 신탁이라고 그러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라고 그래요. 행정법에서는 회피, 제척 이렇게 배울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법이네요. 자, 취업 심사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이야. 이건 재산 등록 공무원들이에요. 자, 나중에 배울 게 뭐냐면 1급 이상이 공개, 4급 이상이 등록, 나머지 모든 공무원들이에요. 그지? 금방 봤듯이 주식 백지 신탁은 1급 이상이야. 근데 취업 제한은 등록 대상이니까 4급 이상이에요. 퇴직하기 전 5년간 담당했던 일을 퇴직한 후 3년간 안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읽어보니까 3년간 취업이 안 되고요. 5년간 담당했던 일 1번이네요. 반면에 비위 면직자, 비리로 잘린 분들은 5년간 담당했던 일을 5년간 취업이 안 돼요. 이건 부패방지법에 있습니다. 다시 3년간 취업이 안 될 건데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일을
3년간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윤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네. 역시 내부고발자 보호예요. 이건 부패방지법이다.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개는 1급 이상, 선물 신고는 모든 공무원, 취업 제한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이에요. 등록 대상 공무원들이 취업 제한이니까 3년간 취업이 안 되고 5년간 담당했던 일을 1번입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뭐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7급은 내용도 다 물어봐요. 자, 또 나왔네요. 재산 등록 의무자잖아. 4급 이상이 의무자인데, 근데 특정직애들은 4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워둘 게 군인, 그 다음에 소방, 경찰이야. 군인은 대령이 4급이야. 별 3개짜리 중장이 1급이에요. 그래서 대령이 등록, 대령 이상이면, 중장 이상이면은 공개. 경찰은, 총경이야, 총경. 총경이라는 거는 노량진 경찰서장이에요. 총경이 4급인데 등록. 그 다음에 치안감이 공개예요. 치안감 무궁화 큰 게 큰 게 2개짜리. 이상한 경찰은 좀 부패 때문에 그런지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은 소방정감 무궁화 3개짜리예요. 소방정이 등록, 소방정감이 공개예요. 그래서 대령, 총경, 소방정. 그 다음에 중장, 치안감, 소방정감. 치안감이 좀 특이하죠. 자, 1번 틀렸죠. 2번 틀렸죠. 법관 검사. 법관은 3급, 검사는 4급 쳐주다 보니까 다 들어와 있고요. 소령은, 소령이 아니라 대령이 돼야 돼요. 틀렸고, 총경, 그다음에 소방은 소방정, 4급 이상의 일반직뿐만 아니라 별정직까지도. 그래서, 요거만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군인, 경찰, 소방은 별도로 따로 올해 시험에 나와버렸다는데. 자, 국가공무원법이네요. 보다시피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라 맞는 말이고 2번은 헌법에 있는 국민과 국가 의무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쾌적 환경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영리의 목적으로 업무 종사 못한다.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 친절 공정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뭐가 있는가 자꾸 물어봅니다. 헌법을 물어볼지는 몰랐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부패 문제인데 부패 문제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